아, 뭐 왜? 뭐가? 아, 표정 풀라고. 난리야 진짜. 아, 진짜 그만 짜증 내라. 지가 먼저 짜증내고. 아, 네가 먼저 짜증 내고 있잖아. 건들지 마 진짜 짜증나니까. 아, 진짜. 아, 모처럼 남매들끼리 사이좋게 영화 보는가 싶더니 표정들이 왜 그래? 아 오빠가 영화 다 시작돼서 나타나더니 자꾸 중간에 나한테 내용을 물어보잖아. 짜증나서 집중도 못하고. 내용 다 놓쳤잖아. 아까 미안하다고 했잖아. 아, 짜증나게 아직도 그 얘기야? 그게 미안한 말투야? 너 때문에 영화에 집중도 못했는데. 아깝게 영화비만 날렸잖아. 그래서 내가 다음에 한탕 낸다고 했지. 애가 뒤끝있게 또 물고 넘어지네. 그게 미안한 말투냐고. 아, 진짜 이걸 그냥 확. 아유 정말 진짜 야 너 동생한테 그게 말투가 그게 뭐니? 엄마 아빠 앞에서 말이야. 야 너 잠깐 일로 와봐. 아, 네가 동생이잖아. 그리고 오빠가 너보다 윈데 네가 참아야지. 아이 그리고 제발 그 욱하는 성질도 좀 참어. 응? 그러니까 네가 오빠한테 받을 사랑도 못 받는 거 아니야. 아유 그리고 이 멍충아. 사람은 화가 나도 그 순간에 참을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해. 오빠한테 가서 사과하면 엄마가 너 저번에 사고 싶다는 그 시계 있지? 그거 사줄게. 알았지? 아유 정말 야 너 동생한테 그렇게 맨날 화받게 될 줄 모르냐? 이 사나이 정신 아니야 이 사나이 정신. 너 계속 그러면 정말 뒤진다. 응? 지금 먹을 게 배에 들어가니? 막 이러면 참고 엄마 지금 저 때린 거예요? 건든 거예요? 하고 묻더라고요. 처음 할 당시에는 진짜 뭐 듣기도 싫고 그냥 방에 들어가 버리고 싶고 약간 그런 게 있어. 그렇지 않아? 그렇죠. 난 솔직히 대부분 혼날 때는 그 혼나는 이유는 이해하는데 자꾸 앞에서 분명히 끝냈던 얘기인 것 같은데 뒤로 가서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와. 그 대들표 같이 뒤로 거의 끝날 때쯤 갔다 싶어서 안심하고 있다가 갑자기 처음 주제로 돌아와. 엄마 말이 너무 빠르고 거기다가 제가 이렇게 한마디를 던지면은 그거에 대해서 뭘 하든 쏘아 붙이세요. 매 혼날 때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 얘기를 항상 나왔어. 난 이제 그걸로도 혼나. 다신 안 그런다면서 왜 자꾸 한 번 더 그러냐 하면서 이젠 그 말도 못 믿겠다면서. 나는 되게 자존심이 강해서 그런 말 잘 안 해가지고 더 혼나지. 근데 막 잘못했어요 말할 타임도 못 잡겠어. 맞아. 얘기하니까 너무 말을 빨라. 말을 빨리 하니까 잘못했어요 하고 잘 하려다가 갑자기 말이 들어와. 그럼 다시 입을 닫아야지. 계속 이어서 말해. 어. 그래서 완전 처음에 내기 시작할 때 딱 잘못했어요 말하거나 아니면 지쳐갈 때쯤 얘기를 해야지 이제 끝나고 싸움이. 근데 중간에 말을 틈을 안 줘. 그런 것도 있어. 그 중에서 엄마가 원하는 답이 없으면은 그거를 다시 물어봐. 그러면은 긴장됐어도 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긴장돼서 생각 안 해. 진짜. 이런저런 얘기까지 한꺼번에 다 추가되니까 이렇게 조금만 혼나면 될게 갑자기 자기 화를 못 이기시면서 더 화를 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솔직히 알겠다. 아이들이 잠을 자는 것까지 괜찮은데 그러니까 제 시간에 안 일어나서 자기 일을 못할 때 그때는 꼭 제가 화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방문을 딱 열었는데 바닥에 머리카락이 막 있다거나 그러면 경고를 해요. 치워라. 그러다가 또 그 다음에 또 문을 열는데 또 그래요. 한 3번쯤 지나면 화가 막 나죠. 그래서 버럭하게 되고 애한테 소리를 지르게 돼요. 진짜 욕도 할 줄 욕하는 것도 싫어하고 욕도 안 하고 이런 상황인데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욕을 할 상황을 만들고 있는데 그거 자체가 너무 분노가 드는 거죠. 계속 목소리가 계속 낮아져요. 자, 청소해. 이렇게 하다가 또 그 다음에 또 더러우면 청소하랬지. 그 다음에 또 열었는데 또 더러우면 마지막 경고야. 치워. 딱 그리고 문을 탁 닫고 나가요. 그럼 그 마지막 경고를 안 지켰을 땐 어떡하나요? 이제 그 다음에는 마지막 이제 목소리가 올라갈 때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막 이렇게 기분이 안 좋거나 할 때는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감정이 섞여가지고 막 애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김은사 이렇게 되죠. 목소리가 꽤 올라가서 막 이렇게 현관문을 막 닫고 치우라고 했지 막 이렇게 돼요. 참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뭔가 화가 나면
즉각적으로 반응이 일어났거든요. 제가 소리 지르고 막 윽박 지르고 야단치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좀 나중에 애가 뭐 이제 그 시기를 지난다거나 이랬을 때 아까 왜 그랬냐는 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번 해가지고 대화로 푸는 걸로 좀 바뀌었죠, 많이. 우리는 너무 화가 나서 걔한테 소리를 지르지만 그게 정말 역효과라는 걸 때마다 느껴요. 조금은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항상 느끼는 게 아이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느끼는데 제가 욱할 때 보면 그 타임이 그 아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눈에 거슬리는 게 보였을 때 욱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화는 나한테서 오는 건데 아이한테 자꾸 너 때문에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화가 나 있을 때는 뭐 심호흡을 해라 이렇게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무조건 이렇게 화가 나 있는데 거기에서 탁 바로 애가 이렇게 또 화를 같이 내면 더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고 대화를 안 하게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빨리 사과하고 아이한테 화난 부분이 그냥 무조건 화를 낸다고 아이가 알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화가 왜 났었는지 조금 아이한테도 솔직하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나가버려, 뭐 나가주고 이런 말 하는 부모님들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 같은 경우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상처를 입히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독설이 담긴 형용사가 이렇게 포함이 되게 되면 이런 말들은 어떻게 보면 독이 담긴 화살과 같은 것을 우리가 애들한테 쏘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의자를 보고 야, 너 쓸모없어, 너 이렇게 보기 싫어 이렇게 말하면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애들한테 그런 말을 쓸 때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난하는 말은 아이들에게는 미움과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마음속으로는요, 이렇게 이런 말 들으면 복수하는 장면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나 교사로부터 부정적인 말을 듣고 나면 아이들이 일단 겉으로는 맞대응도 하고 항변도 하고 화도 냅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이 심리학적인 메커니즘을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철수라는 애가 멍청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계속 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멍청이라 그러면 누구든 기분 나쁘니까 화를 내죠. 거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멍청이란 말을 딱 듣고 나면 부모나 교사의 말은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 멍청이란 말을 자기도 모르게 내적으로 믿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말을 들은 아이들은 자기가 멍청이라는 것을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지적인 경쟁 상황을 스스로 피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도하지 않으면 실패할 일도 없기 때문에 그런 멍청이로 비난받을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상황 자체를 아예 피해버리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이들 앞에서 이런 그 부정적인 말을 내뱉을 때 이게 얼마나 해롭고 파괴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 좀 깨닫고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님 같은 경우 이렇게 애들한테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이 있을 때 그 못하게 하려고 할 때 주로 어떻게 하시는지요? 그 아들이 그렇게 말이야 좀 이상한 반항투 같은 말을 하거나 대화가 안 되면 일단 참는 것보단 그 상황을 바로잡고 싶은 생각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게 손이 그냥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아주 열받을 때는 야, 이 자식아, 삿대질하면서 한 번만 더 그래봐. 아주 죽는다. 정말 이런 말을 할 때도 있어요. 네. 사실 이렇게 많은 아버님들이 그렇게 하시는데요.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는 위협적인 그런 방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참다 보면 이제 그렇게 되기는 하는데 사실 이렇게 이 어떤 행동 애들한테 못하게 하고 싶은 마음에 아이들을 이렇게 위협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애들이 그만두던가요? 애들이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위협을 하는데 아이들은 그 행동을 그만두지 않고 오히려 반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경고하고 위협을 하는데도 왜 그만두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면요. 왜냐하면 이 경고라는 것이 어떻게 봤을 때 심리적인 메시지는 아이들의 자율성에 대한 일종의 도전 행위가 되는 겁니다. 부모가 하지 말라고 아이의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사고뭉치 같은 게 너 한 번만 더 그랬단 봐라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요. 예를 들면 좀 애들 같은 거 자꾸 이렇게 장난해서 유리창에 공 던지기 할 때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혼날 줄 알아? 너 또 그렇게 게임하면 가만 안 둬? 이렇게 말했을 때 애들이 부모의 의도와 상관없이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엄마가 아빠가
내가 정말로 그런 행동을 한 번 더 하기를 바라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오히려 실망하실 거야. 이런 해석이 도무지 어른들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심리 내적으로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애들을 보면 이런 메시지를 아이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